네, 안녕하세요. 오늘 입시 설명회 진행을 맡은 고다영 컨설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설명의 시작은 아직 도착 못 하신 어머님들께서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6시 10분에 시작을 할 거고요. 일단은 책상 위에 올려 놓아진 이제 자료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인쇄물이 있을 텐데 첫 번째 이제 1부에서는 저희 이진구 원장님께서 영어에 대한 커리큘럼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부에서 동아고등학교 비교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료 한번 살짝 봐주시고 저희가 10분에 원장님 오시면 그때 바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온유학원 다산관 원장을 맡게 된 이진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재원생 간담회예요. 사실은 저한테는 많은 친구들이 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좀 급작스럽게 좀 소속이 바뀐 면이 있어서요. 오늘 또 인사도 드릴 겸 또 이제 기말이 끝난 친구들한테 어떤 수업을 하는 게 이로울지에 대한 안내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제가 근무를 하면서 컨설팅에 대한 요구를 좀 아름아름 많이 문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원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좀 필요한 컨설팅을 좀 지속적으로 해주자라고 해서 이따가 이제 같이 발표를 해주실 너를 위한 입시라는 저희와 이제 유일하게 협력을 해서 컨설팅을 전담해 주실 고다현 실장님께서 어떻게 이제 동아고에서 성공적인 생기부를 작성할 수 있을지 제가 실제로 그래서 제 제자 출신인 학생들의 생기부를 한 5개 정도 넘겨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서울대 경영 간 친구, 신승주라는 친구 것도 넘겨줬고 작년에 카이스트 간 친구, 그래서 문이과 좀 골고루 넘겨드렸으니까 그 친구들의 생기부와 지금 자녀분들의 생기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신은 좀 안 좋지만 서울대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비결은 뭐였는지 이런 거 잘 들어가시면 아마 좀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아 예비고의 영어는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 내신 대비하다가 수능 영어는 어떻게 대비할까요? 이런 좀 질문을 던져봤는데 사실 제가 내신과 수능 영어의 차이는 하고 비워뒀어요. 근데 저 사이에 들어갈 말은 사실 지속성의 부족이에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내신 대비를 거의 1년 내내 몰두해서 하기 때문에 중간고사 끝나고 육모가 있긴 합니다. 근데 육모는 기말고사 수행평가와 좀 겹치는 기간이어서 사실 아이들이 열심히 대비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1 모의고사는 사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객관적 지표가 되지 못해요. 고1 모의고사는 사실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 1등급 받았다, 100점 받았다는 사실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되는 지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2학년으로 넘어가면 부규제의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친구들 영어 1학년 부교재 한번 살펴보시면 좀 이제 기가 차요. 왜냐하면 무슨 광고문 나와요. 그리고 뭐 청소 서비스가 종료되는데 앞으로는 다른 서비스가 맡게 됩니다라는 게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기가 차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2학년이 되면 부교재는 수능 기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2학년 된 친구들이 사실 첫 중간고사 대비할 때 몇 명이 드랍을 했어요. 너 왜 드랍해? 학교 내신인데? 그랬더니 못 알아듣겠대요. 그러니까 수능형 기출이 부기제로 나오는데 한국말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자기 그냥 정시 대비할 거고 고2 거부터 모의고사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드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방학 때, 요번 방학이죠. 제 수업을 듣건 안 듣건 상관이 없는데 수능 수준으로 영어 지문을 해석하는 연습을 안 해놓으면 당장 2학년 내신 대비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교재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넘겨보고요. 우리가 수능 영어는 사실 이렇게 집에서는 90점대가 나와도 현장 가면 70점대, 80점대로 추락하는 경험이 꽤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시험장 세팅에서 사실 훈련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영어 강사지만 좀 슬픈 현실은 정시에서 영어는 좀 쭈구리 과목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고3 애들, 졸업생들 이제 밥도 먹고 이제 새로 조교로 합류해서 면접도 보고 이랬는데 실제로 2등급 정도만 받아도 80점 이상이죠. 정시에서는 별로 유불리를 따질 필요가 없대요. 연대 정도만 그 1, 2등급 간의 감점이 조금 있고 서울대만 해도 별 상관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쭈구리 과목인데 그래도 어떻게 안정적으로 2등급 이상을 확보해 두지라고 하면 사실 이 시험장 세팅에서 주기적으로 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비고이 친구들은 제가 요번에 주일에 수업을 해요. 그럼 이제 또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주일에 가지고 되냐? 근데 어머니들 방학 스케줄 짜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는 더 시간을 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해야 되죠. 이제 국어도 나름 좀 중요한 과목으로 다가오죠. 수학 학원들은 또 살벌하게 일정을 짜요. 그 포비아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수학 매일 와야 된다. 주말도 쉴 수 없다. 그럼 영어는 사실 주일에 가지고 충분한 과목일 뿐더러 더 이상 짤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수업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4시간 수업을 하는데 그 앞에 1시간은 단어 시험하고 모의고사를 봐요. 이렇게 시험장 환경에서요. 그래서 한 주 정도는 미니 모의고사 형식으로 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45문항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준킬러, 킬러에 해당하는 문항들만 한 12문항만 볼 거예요. 그리고 격주로,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는 듣기를 포함해서 풀세트로 봐요. 그래서 시험장 환경에서 가장 유사하게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사실 단어라는 건 우리가 영어의 초석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그래서 단어 공부는 2권으로 하고요. 저희가 고1 때는 1권만 공부했습니다. 동화기출 분석 2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제 예비 고1 때 저한테 보내주셨던 분들은 제가 동화기출 분석서라는 교재를 통해서 학교 시험에 미리 적응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근데 2학년 시험은 또 살짝 다른 양상을 띱니다. 2학년 시험은 영어로 영작을 하는 것보다는 내용 정리. 그래서 애초에 부교재가 수능 기출로 돼 있기 때문에 내용 정리만 시켜도 애들이 어려워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써야 될지, 이 문장 어떻게 써야 될지 한국말로 쓰는 게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동화기출 분석서를 수업 시간엔 다루지 않는데 제가 주간지 과제로 내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스스로 해보고 2학년 시험은 이렇게 나오네. 왜냐하면 1학년 시험을 보면서 어느 정도 적응은 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설을 꼼꼼하게 달아줄 거고요. 평가원 기출 분석, 요건 이제 수능 대비가 되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루는 교재는 오롯이 수능 대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는 기존엔 이렇게 한 권만 했는데 요 하이퍼라는 추가 교재를 통해서 어휘력을 좀 신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 워드마스터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 80점 정도는 수능 영어에서 확보할 수 있어요. 저 주황색 교재죠. 그래도 90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저 연두색 교재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서 2권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게 메인 교재가 될 텐데 카운터 킬러라는 교재예요. 저희가 이제 킬러 문항에 대응한다라는 취지로 만든 교재인데 이건 이제 빈칸, 순서 삽입, 그 다음에 어휘, 제목 이렇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유형들만 집중적으로 훈련을 할 거예요. 실제로 출처는 평가원, 수능, 제가 이제 2020년부터 2024년 올해까지 모아놓은 평가원 수능 기출로만 할 거고요. 아이들이 1학년 때와는 다르게 좀 수능형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주간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주에 한 번만 학원을 오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한 7지문에서 10지문 정도 풀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이상 푸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시에선 쭈구리 과목이기 때문에 감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주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7문항 정도, 좀 많을 땐 10문항 정도 좀 지속적으로 풀어보자라는 취지의 주간지고요. 이거 안 풀려 있으면 학원 온 날 조교쌤이 절대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요 안에 제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동아고 2학년 기출문제도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법상 틀리기 고치기 이런 거 사실 프린트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 친구들은 익숙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거 한국어로 해석해라 이런 게 2학년 시험에는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단순히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1학년 부교재 지문에 있던 문장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어떻죠? 그냥 지금 영어 공부를 좀 오랫동안 안 하셨을 법한 어머니들이 봐도 별로 구조나 문장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올해 좀 고통스러웠던 게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변형을 만들려니까 너무 단순한 문장에서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1학년은 사실 부교재 수준이 굉장히 좀 조잡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능과도 괴리가 많았고요. 2학년 부교재를 좀 볼게요. 이게 올해 2학년 부교재거든요. 그래서 2025 수능 기출 문제집이라고 돼 있는 이 미래앤에듀의 레벨 3 교재를 2학년 부교재로 썼어요. 올해는. 그럼 내년에도 이거냐? 그건 아니죠. 근데 매년 이 정도 수준의 부교재를 출판사를 다르게 선정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여기 출처가 수능, 평가원, 사관학교, 경찰대예요. 문장 볼게요. 일단 한국말만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2학년 때 내신 대비를 덜 합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쌤, 내신 대비라고 수업을 해주시는데 당최 뭔 말인지 모르겠다.
1학년 보규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실제로 3, 4명이 드랍을 합니다. 그리고 드랍을 안 하는 친구들도 방학 때 이 정도 지문의 훈련을 안 해놓으면 2학년 내신 대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집에서 자습을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이더라도 2학년 되니까 2학년 모의고사 풀래 그럼 말리셔야 돼요. 절대 말리셔야 됩니다.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3학년 수준에서 공부를 해야 2학년 내신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보규제의 난이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예시. 요거거든요. 요건 이제 올해 부교재고 요건 이제 그 안에 수록돼 있던 지문이에요. 실제로 보시면 2020 6월 고3 29번 문제를 부교재에 수록이 돼 있었고 요건 이제 동아고 기출입니다. 2024 동아고 2 1학기 중간 기출이죠. 그러면 6-1번 논술형 문제였는데 디스가 가리키는 내용을 한국어로 설명하시오라고 하고 무려 3, 40제 내외로 쓰래요. 근데 어머니들 요새 1학년 친구들이 이제 채점 받고 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채점 기준표가 나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제자가 원하는 특정 정보를 쓰지 않았거나 혹은 이 지문에서 핵심 정보에 해당하는 단어 하나만 누락해도 그냥 빵점 처리해요. 요번엔 사실 등급 컷이 굉장히 빡빡했잖아요. 거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195? 요 정도 돼야 1등급이에요. 근데 2학년 때 그 기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동아고 친구들 잘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출제를 해도 채점 기준을 굉장히 깐깐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써내지 못하면 2학년 내신 대비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방학 때는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를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능 대비를 잘하는 게 곧 2학년 내신 대비에 대한 선행이다 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럼 얼마나 공부하느냐, 꼭 제 수업 듣지 않더라도 주 1회면 된다. 주 1회로 무조건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주 1회로 본인이 수업적인 내용은 한 수업에서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로 충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다만 이제 하루에 7지문에서 10지문 정도는 꾸준히 풀어볼 수 있는 학습지를 만드셔야 된다.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내년에 이제 고3 겨울방학을 맞이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제품을 떠나도 돼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우리 고3 내신은요, 동아고가 올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영어는. 그리고 올 객관식으로 또 바뀝니다. 이것도 이제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이 좀 많으신데, 그래서 고3 때 선생님 고3 스케줄 어떻게 돼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다니지 마라. 선생님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세요? 이제 3학년이라고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자료를 올려주거든요. 그거 보고 공부해도 80점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 돈 절약하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고3 때 이 고3 내신 대비 동아고가 절대평가로 바뀐 게 2021년부터예요. 2021년 고3부터 이렇게 고3 영어 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뀌었는데요. 그때 첫 해만 아이들이 좀 공포심이 생겨서 제 수업을 들었고, 2022학년도 고3부터는 사실 제가 무료로 배포하는 자료만 가지고도 학교 시험은 무조건 80점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EBS 수능 특강이란 교재 있잖아요. 그거 그냥 복사해서 그대로 내십니다. 그냥 그대로 내세요. 그대로. 그러니까 성의만 보는 거죠. 네가 학교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을 대충 보긴 했니? 이렇게만 물어보기 때문에 3학년 때는 영어 공부는 내신 대비는 다니실 필요가 없다. 다만 제가 정시 대비반을 오픈하겠으니 정시 대비에 조금 의욕이 있는 친구들만 다니면 돼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방학이 사실 수능 영어를 좀 다져줄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아무리 제가 영어의 중요성을 어필을 한다고 한들 중요성이 다른 상대평가 과목에 비해 떨어질 뿐더러 아이들이 더더욱 시간이 없어져요. 그리고 요번에 수능형 대비로 영어 공부를 안 해두면 2학년 내신 대비에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계획을 잘 짜셨으면 좋겠고요. 전 이제 좀 인사를 드릴 텐데 이 다음이 이제 바로 고다현 시장님 차례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오늘 제가 초청드린 목적이 사실은 컨설팅을 조금 전문적으로 해보시길 권하길 바라는 목적에서 이렇게 초청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간 이제 뭐 타 학원에 근무를 하면서 뭐 메가스터디 소장님, 뭐 어디 이만기 소장님 유명한들 모시면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들만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어머니들이 동아고에 보내시는 만큼
동아고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동아고에서 생기부 어떻게 써야 되지가 더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그 갈증을 좀 풀어드리고자 동아고에 좀 특화된 컨설팅을 준비했으니까 좀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2학년부터는 문이과 컨설턴트 두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따 말미에 꼭 귀가하시기 전에 저희가 5개월짜리 단기 컨설팅을 도입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컨설팅을 도입할지를 어머니들 때 이렇게 조사할 때 좀 표시해 주세요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선택하신 표를 살펴보고요. 어머니들에게 원하시는 좀 유익한 컨설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얼굴 뵙고 인사드려서 너무 반가웠고요. 사실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참겠습니다. 네.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 그냥 제가 자유로워진 만큼 외부 영향 없이 열심히 수업에 또 매진할 거고 또 제 학원이니까 열심히 또 잘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인사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드릴게요. 저는 너를 위한 입시의 고다영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제 자리에 와주신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분들은 지금 이제 동아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실 텐데 우선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온율학원의 이제 본원에서도 계속 컨설팅 전담을 맡고 있었던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저와 이제 계속 대면하게 되실 거고요. 제가 오늘 이제 동아고등학교 입시 설명회에서 준비한 내용은 우선 동아고등학교 비교과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1년 동안 어땠니? 적응은 좀 잘 했니?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확신에 가득 찬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도 1년 동안 뭔가를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이게 과연 잘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뭔가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를 미리라도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활동이 이렇게 기술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텐데 물론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보여주시지만 전체적인 생활기록부를 볼 수 있는 건 내년 3월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런 확신이 없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는 내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확신을 좀 드리고자 이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동아고등학교의 졸업생들 그리고 대입에 성공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동안 동아고에서 어떤 활동을 좀 주로 했는지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해 나갔는지를 초점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자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끝까지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동아고등학교에 대한 비교과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동아고의 졸업생들이 어떤 대학에 많이 붙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위 대학들이 동아고등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 그리고 생활기록부 내용을 선호하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고의 실적을 봐주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으로 가지고 온 게 동아고 실적에 대한 내용인데 아주 친절하게도 동아고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홍보 브로셔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워낙 어머님들께서 많이 아시죠? 동아고가 실적이 좋다라는 건. 근데 정확하게 어떤 실적, 어떤 전형에서의 실적이 좋은지, 어떤 학교에서 우수한지 그런 거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서울대를 작년 기준으로 13명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뭐 이제 동아고등학교가 일반고잖아요. 근데 일반고 기준으로 서울대를 13명을 보낸다라는 건 사실은 압도적으로 강한 실적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대에 붙는 친구들이 어떤 전형으로 붙는지 그리고 재학생의 비율이 높은지 졸업생의 비율이 높은지를 봐주셔야 돼요. 근데 동아고등학교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24년도 기준으로 서울대를 간 친구들의 그 전형 비중이 일단 재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14명이 재학생이었고요. 2명이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와 정시의 비중이 있는데 비중 밑에 보시면 7대 3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아고등학교는 정시에도 물론 강하긴 하지만 수시에서 조금 압도적으로 강하구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서울대학교에는 이제 수시 전형 중에 교과 전형은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아이들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동아고등학교가 이제 수시 실적이 특히나 좋은데 서울대학교에 붙은 친구들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비교과,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퀄리티가 잘 챙겨지고 있는 학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수생의 비율이 동아고등학교는 이제 졸업생 진학 실적을 보시면 꽤 많이 높아요. 이제 일반고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재수생이 많다라는 건 내신 따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수한 아이들이 몰리는데 이제 그 친구들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내신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스럽지 않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수시보다는 정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정시에서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한 친구들이 재수로 빠질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재수생의 비율이 많다는 건 그만큼 내신이 어렵다. 그래서 동아고등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대입 전략을 짜는 방법에는 뭔가 내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신보다 더 다른 수단을 통해서 내 우수함을 어필하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신보다는 생활기록부 내용, 종합전형에 이제 평가 수단이 되는 그 생활기록부와 그리고 정시, 수능 실적으로 아이들이 대입 전략을 많이 짜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 보시면 연세대보다 고려대학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고려대학교가 지금 서울 캠퍼스 기준으로 25명이거든요. 그 이유는 고려대학교에 있는 수시 전형 자체가 학종이든 교과든 수능 최저까지 걸고 있어요. 이제 학종 안에서 수능 최저를 거는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연세대에 비해서 고려대학교에 많이 가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랑 수능 최저 관리가 굉장히 필수적인 학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학생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아고등학교와 내신 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상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내신 등급이 잘 안 나온다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과연 1학년 내신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상위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요 친구 이제 한 명 친구인데 동아고 졸업생입니다. 요 친구가 이제 올해 서울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인데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1학년, 3학년 성적입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아이가 꼭 갔으면 좋겠는 그런 최상위 대학인데 성적 보시면 1등급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1등급이 없는 부분만 모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과목 중에 1등급인 과목이 5과목도 안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총 평균을 내면은 2.1 정도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보건계열 간호학과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아고처럼 이제 내신의 영향력이 그리고 내신 따기가 어려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내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보완을 한다면 좋은 입시 실적을 낼 수 있는 학교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생기부를 평가를 할 때 좀 중요하게 보는 평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과목입니다. 요새 막 선택 과목 중요하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과목을 선택을 할 때 또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지금 이제 바뀌는 이름으로는 특목고 선택 과목이라고 바뀌게 되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 때는 전문교과라는 명칭을 씁니다. 근데 이 전문교과가 뭐냐면요. 옆에 보시면 계열이 4개로 나뉘어져 있죠. 요게 특목고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과고, 외고, 국제고, 예고입니다. 이렇게 특목고에서 까는 심화 과목들이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듣는 그런 일반고 과목들이 아니라 특목고에서 좀 깔리는 심화 개념의 과목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일반고에서도 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고등학교에서도 몇 과목 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깔리는지 일단은 확인을 해주고 이런 거를 이제 아이가 직접 이수해가지고 교육과정 안에서 심화 과목까지도 이수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생기부상 퀄리티가 좀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아고등학교에서는 그러면 어떤 게 깔리냐 한번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과목이 이겁니다. 전문교과가 아니라 고시외 과목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 고시외 과목이 뭐냐면 요게 이제 교육 과정 안에는 없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과목을 딱 보시면 좀 특이한 이름의 과목이 있어요. 요거는 무슨 과목이지? 그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시외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학교장 선생님께서 교육감한테 직접 승인을 받아내야지만 깔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깔리는 학교가 외대부고 아시죠? 용인 외대부고 거기서
이 고시의 과목을 54과목을 깝니다. 엄청 많이 깔죠. 그래서 용인 외대부고의 실적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과목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동아고는 어떤 게 깔리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심화 과목, 고시의 과목 이런 과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학교에 생각보다 많이 안 깔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내가 이제 가고 싶어하는 학과의 권장 과목 같은 것도 깔리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그럼 포기를 해야 되냐?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학교에 깔리지 않는 과목을 다른 학교에 가가지고 이수를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 내신 공부하기도 바쁘죠. 그렇죠?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그 비교과 활동을 감당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다른 학교까지 가가지고 굳이 이 한 과목을 더 들어야 되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을 텐데 그런 좀 비효율적인 생각이 드실 텐데 사실 중요한 거는 경기도 내 공동교육과정이 그렇게 많이 깔리는 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 동아고에서도 공동교육과정과 비슷한 주문형 강좌, 소인수 과목이라는 게 깔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공동교육과정을 타 학교 가서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동아고 안에서 깔리는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생기부상, 약간 내신을 보완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이런 부분들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2학년 친구들은 2학년 선택 과목은 이미 다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동안 이제 졸업생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생기부상이 어떻게 적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는 또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우선 교육과정을 보시면 이런 과목이 있어요. 동아고에. 팀 프로젝트 그리고 민주시민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택하는 과목이었는데 저 두 과목이 사실 교육과정에는 없는 과목입니다. 저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시의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팀 프로젝트가 뭐 하는 과목이냐면 아이들끼리 이제 조별 과제, 대학교로 따지면 조별 과제 하듯이 관심 분야가 같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수업 시간 내내 좀 장기적인 연구 활동을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챙기는 데 있어서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그런 과목이고요. 대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과목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민주시민 같은 경우에는 교양 과목입니다. 근데 요런 게 깔리는 거는 이제 블라인드제라고 해가지고 이 학교가 어딘지 대학교 입장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용인외대부고처럼 54과목이 고시의 과목으로 깔려져 있으면 그냥 교육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는 외대부고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 동아고에서 특징이 될 수 있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는 또 깔리지 않는 과목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동아고등학교 좀 교육 과정이 굉장히 심화된 학교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과목들을 신청해 주시면은 생기부상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과목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동아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특징은 문이과 상관없이 좀 다양하게 과목이 선택 가능합니다.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과목에 대한 심화 과목이 있고 자연 계열에만 이제 심화 과목이 있고 이런데 동아고 같은 경우에는 인문, 자율, 특히나 예체능까지도 좀 선택의 폭이 넓은 학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공계열을 희망을 한다 그러면 이공계열에서 좀 심화 과정까지 이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물화생지 2 과목 있죠? 물화생지 2 과목까지만 3학년 1학기 때까지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고급 과목이라든지 실험 과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히 우리 아이가 조금 여유가 되고 생기부를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꼭 그 소인수 과목 이런 거 활용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민주시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팀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심화 과목이 인문 계열이랑 예체능 계열의 심화 과목이 굉장히 많이 깔려요. 그래서 여기는 본인 이제 학교에서도 지정을 해놨습니다. 예술 중점 학교라고. 그래서 예체능인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다른 문이과 일반 계열 학생들한테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아까 그 소인수 과목입니다. 근데 소인수 과목이 보시면 인문 계열 아이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이고요. 국제 계열한 아이들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메디컬
희망을 한다. 그러면 저 뭐 생명과학 실험이라든지 고급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신청하고 싶을 텐데 지금 동아고에 깔리는 과목 중에는 인체구조와 기능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깔아놓으면은 의대에 대한 어필도 굉장히 잘 되고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아고 졸업생 이제 붙은 친구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올해 고3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합격 발표가 나서 서울대학교 경영학부에 합격한 학생이고요. 그 친구가 선택한 이제 생기부 내용, 세특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은 이 친구는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이랑 중국어 과목을 듣는데 사실 경영 계열이랑 뭔가 딱 일치하지는 않는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내용을 가져온 이유가 보시면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의 세특 내용을 보시면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인식 기술을 마케팅에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을 내 관심 분야와 잘 엮었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어 과목 보시면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 그리고 중국의 경제 발전에 관심이 많아 책을 읽고 탐구 주제를 뽑아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희망하는 계열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그 과목에서 배우는 개념과 내 관심 분야를 연결지어서 탐구를 한다면 그만큼 이제 좀 풍부한 세특을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우리 학교에는 나랑 연관되는 과목이 많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타 과목에서도 이렇게 연결지으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학생은 이 친구는 아까 그 간호학과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선택 과목은 제가 기하랑 공중보건을 가지고 왔는데 특히나 이제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들의 학생들의 특징이 이공계열 학생들 중에 기하랑 그리고 물리 이런 거를 선택을 꼭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공부하기도 까다롭고 그리고 내신 따기가 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과목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선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부를 챙겨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2년 반 정도만 좀 놔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런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대학교에서 참 좋아합니다. 이거 어려운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이수하려고 노력했구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서울대가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걸. 그래서 이제 기아도 이 친구는 선택을 해줬고 공중보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문형 강좌 앞에 바로 나오죠. 이거는 사실 신청을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직접 신청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로만으로도 어필이 됩니다. 이제 강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효율적으로 근데 좀 다만 이게 학원 스케줄에 겹치거나 아니면 좀 뭔가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친구라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신청하기 전에 학생이랑 좀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시고 학생 성향이 어떤지도 좀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과목 신청한 거 좀 사례로 보여드렸고 동아고등학교의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딱 보시면 많죠, 뭐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계열이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또 구분을 지어가지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보면은 요 끝에는 외고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그 학교에서 홍보하는 멘트로는 동아고 속의 외고, 동아고 속의 과고, 동아고 속의 예술고 이런 식으로 좀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문 계열이든 자연 계열이든 예체능이든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동아고 안에 프로그램이 많은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모든 활동들을 다 참가하려고 해요. 다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야 이거 할 건데 할 사람 손들어 선착순이야 하면은 일단 다 손들고 봅니다. 근데 이 모든 활동들이 다 한다고 해서 생기부에 다 적히지는 또 않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 많은 활동 중에서 대학교가 좋아하는 활동이 뭔지 그런 거를 좀 간추려가지고 진짜 필요한 활동들만 쏙쏙 골라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외적인 시간엔 뭐예요? 내신 공부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좀 봤을 때 좀 좋았던 활동이랑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이 얘기하는 만족스러웠던 활동들을 좀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 요거예요. 이제 인문계열이 학생이라면 좀 신청하기 좋은 프로그램이죠. 인문사회 심화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인문사회 분야에서 연구원이시거나 아니면 전문가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게 다른 일반고에서도 되게 많이 활동을 해요.
근데 특히나 동아고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인문사회 교실, 그래서 이런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강연을 수강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관심 분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컨셉을 잡아가지고 생기부를 챙기라고 할 때 가장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관심 분야든 학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탐구 주제로 연결이 되든 뭐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다. 그러니까 그 학과에 대한 조사 먼저 구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얘기를 해도 안 해요. 그리고 할 줄도 몰라요. 어려워해요. 근데 이런 전문가 강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굳이 학과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오시는 수업만 잘 들어도 배경 지식 조사가 됩니다. 그럼 어떤 강점이 있냐면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이 내용이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주제로 잡아가지고 탐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 조사도 되고요. 그리고 탐구 주제까지도 만들 수 있는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대학 수준의 뭔가 이제 프로그램 활동, 탐구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억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들어주면은 사실 억지스럽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심화 탐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추천드리고 인문사회만 있냐? 아닙니다. 이공계열도 있어요. 근데 이공계 심화과학 교실은 조금 다른 게 얘네는 실험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보통 이제 아이들이 탐구를 하라고 하면 보고서만 오질나게 쓰거든요. 근데 이공계열 최상위 대학에서 좋아하는 게 실험 많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배워놓고 그냥 보고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직접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적용해 보는 거. 그래서 여기 뒤에 내용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물질대사 단원과 연계를 해서 이론으로 학습한 개념을 직접 실험으로 대입하여 효소 기질 특이성에 대한 지식을 확립함.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게 적혀질수록 대학교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공계 심화과학 교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실험을 좀 많이 하고 실험만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이제 탐구 보고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공계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 활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다른 교과목 프로그램 말고도 진로 진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 보시면 외부 강사 초빙, 그렇죠? 그리고 초청 진로 특강, 교내외 강사 활용, 그리고 찾아오는 대학 이런 식으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동아고에서 좀 집중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런 게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여질 텐데 또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요거입니다. 찾아오는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 붙은 친구들이랑 총 3명 친구들이랑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활동이 너 생활기록부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도움이 많이 됐냐 물어봤을 때 셋 다 요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만족도가 높은 활동인데 이 활동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그 인문사회 심화교실이나 이공계 심화과학교실은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활동이라고 치면은 요거는 일단 좀 장기적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대학교의 연구원들이나 강사진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같은 프로그램 비슷한 맥락의 프로그램이지만 조금 더 이제 활동에 대한 깊이감이 나타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특별히 좀 신청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거예요. 창의융합 과제 연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줄을 봐주시면은 지도교사와 함께, 그렇죠? 멘토 교사와 팀 프로젝트 이렇게 써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찾아오는 대학이나 인문사회 심화교실 이런 거는 아이가 직접 주제를 찾아내가지고 직접 주도하고 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창의융합 과제 연구는 교사가 직접 팀을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이제 신청해야지만 만들어지겠죠.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주제나 설계를 좀 이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생각해낸 것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깊이감이 있는 주제가 선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세특 내용이랑 조금 더 깊이감이 더 드러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융합 과제 연구 같은 경우가 있으면 이제 선택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교육 나눔 페스티벌. 요거는 동아고내에서 조금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역 내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아이들이 직접 부스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재능 기부라고 하죠. 약간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동아리에서 많이 합니다. 동아리 부원들이랑 같이 많이 하는데, 요 프로그램의 장점이 뭐냐면 부스 운영 같은 거는 사실 어디 학교든 좀 많이 열리기는 해요. 근데 동아고만의 좀 특징이 될 수 있는 게, 얘네는 조금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각 잡고 합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풍부하게 적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과 연계돼서 이런 부분들이랑 좀 맥락이 비슷한 활동이 학술제, 예술제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깔려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아고가 동아리 활동이 조금 빡세요. 그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신청을 받는 활동이라면 꼭 한번 신청해 주시는 게 좋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활동을 할 때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그냥 좀 하라니까 좀 휩쓸려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활동 내용이 좀 일반적으로 적혀질 수 있어요. 되게 좀 당연하다는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적혀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부스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학술제 같은 거를 아이들이랑 주도해서 할 때 내 역할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이제 담당 선생님들을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거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뭔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갈등 상황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내가 뭔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먼저 좀 제안도 해보고 뭔가 좀 해결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적혀질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페스티벌 내용 보시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심화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더 심화 탐구 내용을 보여주냐면, 내가 페스티벌이나 학술제에서 했던 내용들을 연계해가지고 나만의 또 다른 활동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후속 탐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필해준다면 대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생기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요거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점프업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이제 동아고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속하는데,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 집중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보시면 일단 담당 지도교사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지도교사 분들이 각각 계열을 정해요. 뭐 경영이든 경제든 아니면 공학이든 메디컬이든 이런 식으로 분야를 정하셔가지고 그 분야의 아이들끼리 모아가지고 또 생기부를 챙겨주시는 프로그램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이 생기부를 기록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신청하는 인원 수는 제가 알기로 뭐 15명인지 35명인지 자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에 계시니 더 잘 아실 것 같고, 야자를 꼭 해야 된다는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기록부를 조금 더 깊이감 있게 챙기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약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꼭 한번 신청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 점프업 프로그램에 신청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떤 활동을 했냐면, 요 디플로마라는 활동이 또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학 디플로마, 그리고 경영경제 디플로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열별로 활동을 진행을 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용 퀄리티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 지도교사분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용의 퀄리티가 훨씬 높다라는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동아고만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생기부를 챙길 때 좀 유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빠르게 안내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이제 수행평가를 하면서, 특히나 동아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 공부해야 되는데 수행평가 내주시고 이런 활동도 해야 되고 시험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내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신입니다. 일단 내신이 좋아야 종합전형이든 교과든 붙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내신에 방해받지 않게 효율적으로 비교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생님들이 일주일 전에 발표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 과목별 평가 계획이라는 게 학교마다 다 미리 공지를 해주십니다.
일단 뭐 1학기나 2학기 초에 이런 과목별 평가 계획을 학교 알림이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지금 제가 이제 일부 발췌해 온 거여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아래 보시면은 더 디테일하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랑 미리미리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우리 이번 학기에 미리 주제만이라도 좀 선정을 해가지고 좀 내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동아고처럼 좀 비교과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종합전형으로 실적이 좋은 학교들의 특징, 학생들의 특징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이 내가 좀 뭔가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이 알아서 써주시겠지. 생기부는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보면은 이 친구도 동아고 졸업생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기부에는 적혀질 수 있는 그 글자 수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창의적 체험 칸인데 자율활동이 원래 보통 500자 적히고요. 동아리 활동 500자, 진로 활동 700자 적힙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게 끝이에요. 제가 잘라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진로 활동에 700자가 적힐 수 있는데 2줄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아고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깔아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어필하는 친구들만 생기부가 잘 써지지 알아서 써주시지는 않아요. 절대 알아서 써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아이들 지도하실 때 이 부분 꼭 한번 말씀을 드려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다음은 좀 당연한 부분들 쭉 제가 넣어놓은 거여가지고 한번 시간 되실 때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이들이랑 컨설팅하는 모습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좀 넣어봤는데 국영수사관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좀 익숙하게 배우는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활기록부는 중학교 때까지 사실은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학교 안에서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입학하자마자 다 바로 이제 생기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저한테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나 주제를 정하는 게 어려울 때마다 이런 식으로 좀 카톡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온유학원에서 하고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은 총 2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5주차 진행이 되는 생기부 전략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1대1 상담을 받고 가서도 사실 그때는 알아들어요. 맞아요. 그렇게 할게요 해놓고 막상 집으로 돌아가면 또 깜깜합니다. 그쵸? 근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비교과 역량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든 게 5주차 프로그램인데 사실 생기부에 뭔가 시간을 쏟는다라는 게 좀 아깝잖아요. 내신 대비하기에도 좀 벅찬데,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5주차를 일주일에 한 번만 2시간씩만 그렇게 딱 5주만 진행을 하면 비교과에 대한 뭔가 좀 방향이 잡힐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제 1대1로 진행하는 스펙업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월 10명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받으면 그 한 명 한 명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의 친구들을 이제 소수정의 친구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진행을 할 때 한 60분에서 9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 친구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진행이 된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동아고등학교만 맡아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5주차 커리큘럼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주차마다 과제가 다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일단 아이들이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같은 경우에도 뚜렷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생활기록부에 이제 중요한 컨셉이나 키워드를 잡고 스토리텔링하는 부분부터 마지막에 이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직접 발표까지 해보고 서로 피드백 해보는 그런 활동까지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조금 이제 세부 커리큘럼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대1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 모집하고 그리고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자료들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제가 진행한 친구들의 후기입니다. 한번 시간 될 때 읽어봐 주시고. 요렇게 해서 마무리할 텐데 저희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좀 스펙 되게 좋으신 이과 전문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요렇게 둘이서 앞으로 동아고등학교 전담해가지고 컨설팅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 앞에 만족도 조사지를 한 장 놔드렸는데
1월부터 요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5주차 프로그램, 생기부 전략반 프로그램이랑 1대1 스펙업 컨설팅 중에 좀 희망하시는 부분 프로그램이 있으시면은 요 만족도 조사지에 한번 남겨주시고 1월 초에 이제 온라인 상으로도 사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인원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 안내를 드릴 프로그램들이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1대1로 상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김민경 선생님이 좀 앞에 계셔주셔가지고 인사 한번 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지금 고다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번 온유학원 겨울방학 5주차 입시 컨설팅 특강으로 이과 전문 이제 담당하게 된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네, 박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8년부터 이제 서울시 노원구에서 로봇고랑 이제 과학고 중점으로 입시 컨설팅을 이제 진행을 해왔었고요. 지금은 이제 수원의 수학과학 전문학원 더웰학원에서 전속 대표 컨설턴트로 있고, 이거는 사실상 조금 논외 이야기이긴 하지만 20년 넘게 이제 구리에서 나고 자라서 인창중학교 출신의 동학원을 가진 않았지만 동학고의 현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동학고에 최적화된 컨설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의예과나 아니면 뭐 자연계통, 그리고 공대생 들을 많이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생활기록부 자체가 관리가 되려면 수행평가가 굉장히 좋은 주제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수행평가가 다 이과, 자신이 희망하는 본인 학과랑 연관된 수행평가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5주차 동안 다현쌤과 함께 뭔가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 그리고 뭐 논문 보고서 작성 방법, 그리고 발표하는 방식, 어떻게 해야지 이제 자기 탐구서 아니면 뭔가 자기 추천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저희 좀 되게 좋은 강의로 이번에 조금 찾아뵙게 되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설명에 마무리하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만족도 조사지는 저희 앞쪽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편하게 기가해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